최근 글로벌 채권 금리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4,564억 달러가 증발할 정도인데요. 이 가팔라진 국내외 채권 금리의 급등세가 국내 주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최근 금리 추세 그리고 주식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글로벌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 급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국채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 추세부터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독일의 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뭐 한 달이 채 못 되는 시점에서 한 14배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10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한 지난해 11월 14일 이후에 2.32%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인지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기술적인 되돌림을 좀 보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바닥 이제 저점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독일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가 어떤 수급적인 가장 이유도 중요했겠지만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하면서 이러한 펀더멘탈 요인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좀 가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금리를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스프레드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낮은 가격들을 좀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당분간은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원래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의 금리 급등은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했던 주식시장에도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 금리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모습일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동성의 힘,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주식과 채권이 상당히 이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그동안 좀 약간 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동성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어떤 그 기대감만으로 올랐다 이러한 그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이제 할인해주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금리 상승이 예견이 됐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여전히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크게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경기의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매력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글로벌 채권 시장의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이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을 좀 반영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6월에 FOMC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대세적으로 한 9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94년 그리고 2004년에 그 금리를 인상했을 때를 좀 보면 금리 인상 초기 시점 이전의 채권은 한 3개월 전부터 반응을 했었고요. 주식시장은 1개월 전부터 반응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3개월 전이고 주식시장이 1개월 전이라면 9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 8월 정도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고 채권 시장은 한 6월 정도부터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국채금리 상승이 그거보다 조금 더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각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줄어드는 유동성 축소에 대비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그 변동성이 얼마나 길까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저희 이제 패턴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변동성 축소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은 좀 하락세 그리고 채권시장도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장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었으니까 그거를 견디신다면 뭐 일단은 상당히 이제 향후에는 좋은 주식시장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짧은 구간에라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기회는 오히려 금융주 안에서 증권주보다는 은행이나 보험업종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보험업종보다는 은행업종이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 급등 속에 유동성 축소 경계령이 내려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과 대처 방안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NAT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